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식 맛과 서비스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내년 3월에 새롭게 문을 여는 구기 낭만포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는 현재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컨테이너 고정식으로 1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종포해양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점포로 시작했지만 2019년부터 지금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고정식 점포에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설치돼 운영자들의 편의와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주택가와 멀어져 교통, 소음 민원이 감소했고 테이블 개수를 제한해 인근 상가와의 갈등도 줄였습니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낭만포차가 이제는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 가치가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해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고심하고 있고 끊임없이 시설과 환경 개선도 추진해왔습니다. 포차 내 냉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용자 및 그 운영자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난방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냉난방 설치를 하더라도 천막 틈새로 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서는 구기 운영자와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매년 18명의 포차 운영자를 새로 모집하는 과정도 서류 평가는 물론 조리 과정과 음식 맛, 대중성, 가격 적정성 등 음식 품평에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현장 지도 점검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시로 이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사회공헌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야간 시간대 침체됐던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찬 지역으로 바뀐 만큼 낭만포차를 지역을 알리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내년에 그 낭만포차 광장 내에 그 섬 박람회 상징물인 다솜이 조형물을 성취를 해서 이제 박람회 홍보도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야간 특화 관광 상품인 낭만포차가 해마다 진화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여수로 서밋 트레일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공모 사업에 선정돼 도비 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로 서밋 트레일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만흥동 일원을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고 관광시설 현대화와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여수세계 박람회장과 만성리 해수욕장을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1 브릿지,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의 실현과 지역 관광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해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최근 2022년 여천 NCC 폭발 사고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업장은 전남에 있지만 본사와 대표자가 외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본사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여수에 본사를 둔 기업 현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안전 문제와 본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 통합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당장 통합대학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반응이 나온 가운데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운명의 6개월을 맞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청의 첫 절차는 오는 22일 용역기관이 전남도에 대학 추천 결과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는 29일과 12월 31일입니다. 29일은 통상 13개월가량 소요되는 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 신청 마감일로 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은 통합대학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인 12월 31일 국립의대 유치의 첫 고비가 찾아옵니다. 기한 내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발생하면 요건을 갖춘 대학이 우선적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대학 통합은 지연되더라도 의대 신설 절차가 진행되는 투트랙이 전개됩니다. 느슨한 형태의 통합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통합 요건을 먼저 갖추는 곳에 의대 본부가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 대학이 통합 작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입니다. 통합 작업을 연말까지 마쳤더라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오는 2026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배정과 예비 인증 심사가 내년 3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부 소관인 의대 정원 배정 문제도 2025년 정원을 두고 논란 중인 의정협의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전남도는 거점 국립대 수준의 정원인 160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원 배정 받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하나의 대학을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에 8개월의 논란 끝에 대학 통합으로 답한 전남도와 양 대학의 선택. 의대 신설 확정 여부가 달린 내년 4월 말까지 운명의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6명이 미국 스탠퍼드대와 출판기업 엘스비어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교수진은 김병철 첨단부품소재공학과 교수, 김민선 약학과 교수, 남기창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등으로 각 분야의 연구 성과와 학문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아 포함됐습니다. 해당 명단은 각종 지표를 참고해 연구자의 경력 전반과 최근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상위 2%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선발합니다. 순천대가 지난 9월 고흥 드론센터에 개소한 우주항공 고흥 캠퍼스가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고흥 캠퍼스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계항공우주공학부 4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공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행체 제작과 시험 비행 실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순천대는 내년부터 전공 강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가정폭력 신고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2살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어요? 이 씨는 딸들을 살해한 뒤 자수한 이유와 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끝에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가 살해한 쌍둥이 딸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들이 질식사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아침 8시 반쯤 남편이 출근한 뒤 쌍둥이 딸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이 씨는 30km 떨어진 여수의 한 대교에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경찰의 조치를 미숙아인 딸들의 병원 동행에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철회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 백운사의 아미타 열애 좌상의 보물 지정을 위한 역사 고증 작업이 활발합니다.
지난 2018년 관련된 역사 고증이 미흡해서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광양시가 이번에는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가늘고 긴 눈은 온화함이 묻어나고 입은 옅은 미소를 띠면서도 단호함도 함께 공존합니다. 17세기 초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인균이 1643년 인조 21년에 조성한 삼존상 가운데 주불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높이 72cm, 무릎폭 49cm의 중형 불상인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안에서는 지난 2011년 조성 발원문과 다라니 등 복장 유물들도 수습됐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광양 백운사 무량수전에 봉안돼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이게 그 당시 최고 인균 스님이 불모로서 가장 이게 조각성을 뛰어난 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 쪽으로도 이쪽에는 큰 절에 이런 데 다 인균 스님의 작품을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조선시대 불교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보물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복장 유물과 관련된 역사 고증이 부족해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역사 고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 전남도의 보물 승격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 지정 신청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에 이어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지역의 두 번째 국가보물로 지정돼 광양 불교 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 아이파크와 맞붙습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리그 5위 부산을 불러들여 K리그2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 나섭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단판으로 치러지고 정규 시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정규 라운드 순위 상위 팀인 전남이 리그 3위 서울 이랜드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이장관 감독은 팬들이 염원하는 K리그1 승격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습니다. 고흥 출신 월파 서민호 선생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2차 학술 행사가 내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립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후원 등 서 선생의 업적을 돌아보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월파 서민호 선생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정치인으로 초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서는 현금이 다량으로 나오고 붙잡힌 남성의 가방에서도 휴대전화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체포할 거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거고 영화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 해당 남성은 폭력 조직 소속의 20대. 허위 투자 사이트로 이른바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중간 관리책인 이 남성을 포함해 인출책 등 일당 18명이 잇따라 검거됐고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1월부터 10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가로챈 현금은 1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이 진정서 접수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주거지가 이곳 목포의 한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이트 광고를 올리거나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고 해당 사이트에 가짜 수익금을 표시한 뒤 인출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 송금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사이트가 주식 투자 사이트랑 너무 비슷하고 처음에 돈 일부러 돌려주니까 믿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신종 사기 사건입니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한 휴대전화 기기의 포렌식 분석 등으로 추적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도 폭력 조직 소속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엔 추웠지만 한낮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아주 따뜻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5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보다 250억 원이 증액된 1조 4,825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시는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와 안전 등의 현안 사업들에 중점을 뒀고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영업 실적 악화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체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여수시의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6일쯤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본 예산을 1조 4천억여 원 규모로 최종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제333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본 예산안 1조 1,455억여 원을 상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본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 대비 470억여 원 증액된 것으로 정부의 긴축 예산 분위기 속에서 내년 지역 마무리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지방세나 세외 수입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관내 체납자 139명에 대해 이름과 법인명, 주소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을 행안부와 전남도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싸목싸목 낭만낭도 조성 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문체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8,800만 원이 투입됐고 낭도 둘레길과 낭도 야영장의 환경 개선,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교육 등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사도 낭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까지 완료되면 낭도가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관 측이 수집한 그림책 원화가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또 가족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양시 광양읍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양읍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오늘 광양읍 매일시장에서 김장 1,004포기를 담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지역의 취약계층 6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